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발자가 서버리스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버리스가 아직 낯선 그리고 어디서 쓸 수 있지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업무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에도 밀접하게 서버리스가 쓰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많이들 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뭐 락다운 집합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중에 갑자기 급격하게 찐 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리고 대부분 집에 있다 보니까 움직임은 점점 적어지게 되는데 또 밥은 잘 챙겨 먹고 그러면서 계속 살은 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코로나 초기 때 살이 정말 갑자기 훅 되게 많이 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를 먹었던 것도 아닌데 난 그냥 집에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그리고 건강도 잃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나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닌텐도 링핏 어드벤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헬스클럽 기부천사. 저는 진짜 만년 헬스클럽 기부천사였는데 항상 돈 내놓고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름 그동안 꾸준하게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발표자 서지연이고요. 지금은 네이버에서 재미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치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닌텐도 링핏 어드벤처는 이제 게임의 조이콘을 링과 허벅지 스트랩에 연결을 해서 캐릭터와 함께 운동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 같은 운동 초보자에게는 운동 자세를 배울 수 있고 또 집에서 별다른 운동기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진짜 코로나 시대에 딱 알맞는 그런 게임인데요. 보시게 되면 뭐 스쿼트라던가 플랭크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기는 하지만 그냥 거의 뭐 운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극악잔인한 그런 게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기자분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중고나라 아니면 당근마켓만 봐도 뭐 거의 새거 상태의 매물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발표 제목은 제가 막 엄청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 저는 원래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잘하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클럽에 정말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거를 사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금방 팔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이왕 돈을 쓴 거 매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고요. 또 매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기부여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뭔가를 해오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건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더 개발을 잘해야지라고 할 때 블로깅을 하듯이 내가 운동을 한 것도 어딘가에 기록이 잘 되어야지 아, 내가 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했으니까 이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또 물론 제가 뭐 노트에다가 손으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손으로 적는다 무언가 하나의 스텝이 더 들어갈 때마다 귀찮아지게 되고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을 타지 않게 자동화되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이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천 데이터 가져오기, 두 번째는 운동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배치 잡과 데이터를 저장하기입니다. 먼저 운동 기록을 가져오는 그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와야죠. 근데 이 닌텐도가 굉장히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왜냐? 우선 따로 오픈된 API가 없어요. 그러니까 API 콜을 통해서 제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없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웹을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웹이 있으면 뭐 특정 URL로 가서 혹은 뭐 로그인을 해서 뭐 크롤링을 해올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조차 시도해 볼 수 있는 웹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닌텐도 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따로 계정 뭐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따로 연결을 해주는 링핏과는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웹 앱에서도 연동을 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이 다 끝난 후에 알려주는 이 결과 화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활동 시간이라던가 소비 칼로리 그리고 거리 주행 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크린샷이 제가 딱 원하는 정보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API 없고 웹 연동 없고 앱도 연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트위터 혹은 페북 계정을 미리 연동해 놓으면 포스팅을 도와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닌텐도 스위치에서 바로 포스팅을 올릴 수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시태그가 샵 링피트 어드벤처, 링핏 어드벤처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해시태그가 공유 텍스트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저는 이 기본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다행히도 트위터 API는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 API를 이용을 해서 제 타임라인에 있는 트윗을 이제 넉넉하게 먼저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트윗들 중에서 샵 링핏 어드벤처라는 해시태그가 있는 트위터만을 골라서 또 그게 오늘 데이터인지를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로직을 짰고요. 그래서 가져온 그 트위터 오브젝트 내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created at, id, 뭐 id string, 뭐 등등등이 있고 그 안에 extended entities 안에 이제 media URL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제가 공유한 트윗의 이제 이미지 UR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샵 링핏 어드벤처 안에의 있는 미디어 URL을 보게 되면 바로 저 스크린샷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크린샷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운동 데이터는 또 다르잖아요. 저건 그냥 이미지일 뿐이니까요. 이 운동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OCR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한국어로는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미지나 영상에서 글자를 이제 컴퓨터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ML 기능들을 개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API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저, GCP, 뭐 카카오 뭐 이러한 회사들에서도 모두 이미지만 전송하면 쉽게 OCR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로바 OCR API를 사용했습니다. 클로바 OCR의 사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월 300건까지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딱 알맞는 그러한 API였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회사들의 API들도 대부분 다 한 달에 몇 건, 뭐 몇백 건 정도쯤은 무료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이 템플릿 기능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가져왔던 그 스크린샷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알 필요 없는 그러한 글씨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의 운동 결과, 화면 촬영하기, 뭐 다음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템플릿일 뿐이지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저 이제 활동 시간에 대한 40분 57초, 141칼로리 뭐 이러한 것들이 제가 뽑아오고 싶은 데이터였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을 때 이 템플릿 기능이 참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하나 먼저 등록을 하고 그 이미지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 키값에 대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이 API를 콜했을 때 레스폰스의 키값과 매칭되는 밸류 값으로 제이슨 형태로 값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제이슨 리스폰스가 바로 제가 정해놨던 키 밸류로 넘어오는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파싱할 때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이제 다른 API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빠르게 그리고 꽤나 정확하게 값이 내려오긴 하지만 대부분 이 바운더리 요 x, y 값 이런 위치 값들로만 주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클로바 OCR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과연 이 데이터들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크론잡이 돌아야 되고 또 어딘가에는 저장이 돼야 제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줄 오늘의 예스답 삼형제, 서버리스 예스답 삼형제, 애저 펑션, 코스모스 DB, 그리고 파워 BI를 저는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형제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미드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펑션 애저 서비스 파스라고 하죠. 뭐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야말로 내가 정의한 함수만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서버리스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제 애저에서는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 세션에서도 보셨다시피 AWS 람다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동일한 이제 파스인데 M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그냥 한 사이클에 배치잠만 돌면 되는데 제가 만약 그냥 뭐 VM을 하나 받아가지고 OS 선택하고 또 환경을 세팅하고 뭐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 프로젝트는 토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큰 프로젝트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애저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서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도 저는 타이머 트리거를 이용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지정된 시간에 트리거가 동작하여 펑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이 타이머 트리거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튜토리얼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웹 콘솔에서 이렇게 클릭 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VS 코드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서 VS 코드 익스텐션을 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 VS 코드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익스텐션을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앞으로도 뭐 보시겠지만 뭐 웹보다도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체감상은 조금 더 빠르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이제 이 익스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펑션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을 설치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이드바에 이제 애저 모양의 하나의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계정을 연결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한 창이 뜨게 되고, 계정을 연결하게 되면 뭐 계정의 구독 정보라던가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게 되면 번개 모양의 플러스된 작은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펑션을 만드는 버튼입니다. 이거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제 내가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머 트리거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타이머 트리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크론 익스프레션을 설정하는 창이 이어서 뜨게 되는데요. 크론 탭 설정은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초, 분, 시간, 일, 달, 요일 이런 순서 혹은 뭐 초는 빠지더라도 분, 시간, 일, 달, 요일 뭐 이런 설정들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펑션을 매일 저녁 11시에 돌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다음과 같이 0, 23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아마 이 질문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크런템은 UTC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맞추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시간에서 마이너스 9시간 혹은 이제 설정 값에서 9시간을 더한 시간이 한국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매일 밤 11시에 돌고 싶다, 즉 23시에 돌리고 싶다 라는 펑션의 경우 0, 14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게 되면 전혀 딴 시간에 돌게 되니까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설정은 나중에 이제 펑션 폴더 내에 있는 function.json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웹 콘솔에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시간 세팅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코드와 함께 이제 index.js가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드 환경으로 만들겠다라고 설정을 해서 index.js로 나오게 되었고요. 만약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 뭐 C샵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세팅해서 골라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코딩만 하면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스크린샷을 이제 운동 결과에 대한 스크린샷을 찍으신 다음에 이걸 트위터에 올리고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것을 이제 트위터 API를 통해서 트윗을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 URL을 OCR API에 던진 다음에 그 결과 값을 파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됩니다. 쉽죠? 하지만 셀프 구현은 이 앞에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유된 GitHub 코드를 참고하셔서 나중에 구현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는 뽑아왔겠다. 저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코스모스 DB를 사용할 건데요. 코스모스 DB 역시 이제 애저의 애저 서비스의 하나로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딱히 복잡한 관계도 없이 그냥 심플한 운동 데이터에 대해서만 저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목표에 딱 알맞는 서비스였고 그래서 코스모스 DB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DB를 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서버리스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뭔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하게 되면 이제 관계도 대부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대량으로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서버리스 쓴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토익 프로젝트이고 그렇게 뭐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하루에 단 한 건만이 늘어나는 그런 정말 작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쓴 만큼만 조금만 내고 싶었기 때문에 DB 역시도 서버리스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까 스케줄러에서 설정했던 그 function.js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아래쪽에 디렉션 아웃, 즉 출력 부분에 코스모스 DB를 연결하게 되면 됩니다. 앞서 만든 코스모스 DB의 뭐 커넥션 세팅, 셀렉션, 뭐 데이터베이스 네임 등등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바로 같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복붙해가지고 잘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디플로이를 해주게 되면 웹 콘솔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 쪽에 잘 연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function.js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웹 포털에 가셔서 클릭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 연결된 코스모스 DB를 다음과 같이 이제 펑션 코드 안에서 컨텍스트, 바인딩스, 그리고 연결된 DB의 더큐먼트에 JSON 그대로 넣어주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생략된 부분들은 말해드렸던 그 생략된 긴 파싱, 가져오기, 뭐 OCR 등등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DB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웹 콘솔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엑셀사이즈 로그 콜렉션이라는 콜렉션에 이제 넣게 되었고, 다음처럼 이제 제가 정의한 데이트, 타임, 칼로리, 디스턴스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웹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익스텐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려고 이제 포털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스크린샷을 찍느냐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웹에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 대부분 그냥 VS 코드 안에서 다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쌓기는 다 했는데 쌓아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이 쌓은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것까지 해야지 내가 진짜 운동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리스 삼형제의 마지막인 파워 BI로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파워 B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윈도우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한 작업들, 아주 간단한 뭐 엑셀을 업로드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웹에서 가능하긴 했는데, 뭐 애저 서비스에서 코스모스 DB를 연결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려면 윈도우 앱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애저로 들어가게 되면 코스모스 DB를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 DB URL과 계정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oSQL이기 때문에 우선 다큐멘트를 이렇게 쭉 불러오게 되면 그냥 레코드라는 이런 오브젝트 이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필드에 대해서만 쿼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임, 칼로리 디스턴스를 선택을 해줬고요. 이 가져온 필드들이 우선은 이제 이게 데이터 타입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임의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데이터 쿼리라던가 이런 시각화를 할 때 타입이 잘 맞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져온 필드들에게 적절한 데이터 형식을 수정해주면 모든 준비는 완료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불러온 그 데이터들은 가장 우측의 필드라는 곳에서 이제 컬렉션별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그래프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파워 BI가 좀 익숙하지 못해서 몇 개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아마 데이터를 원래 잘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저기에 있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다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여러 시각화 툴이 있죠? 저는 우선 가장 위에는 기본적인 테이블을 보여주게 했고, 그 아래쪽에는 각각 이제 그래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 놓게 되면,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윈도우에 있는 파워 BI 그냥 로컬에서 실행되고 있는 앱이지만 코스모스 DB와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새로 쌓이더라도 제가 뭐 직접 넣어준다던가 혹은 싱크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추가 작업 없이 이 화면을 보게 되면 계속 데이터들이 추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계속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윈도우 안 쓰는데요? 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의문이 남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사용하는 OS가 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분이 살짝 난감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BI 앱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내가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윈도우를 켜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MS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시하기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한번 게시를 해놓게 되면 웹 URL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그냥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랙션도 가능합니다. 날짜를 클릭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 날짜에 맞게 하이라이트 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또
테이블에서 소팅도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잘 만들어둔 파워 BI는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저 삼형제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의 모임은 서버리스, 그러니까 꼭 애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툴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또 다른 삼형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GitHub인데요. GitHub 액션, 리드미, 그리고 페이지로도 이런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GitHub 액션이라는 것은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인데요. 많이들 아시는 CI/CD 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서 살펴본 타이머 트리거와 같이 지정된 시간을 도는 스케줄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케줄 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야물 파일에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스케줄 클론을 해서 UTC 기준으로 짜주고 각각에 맞는 설정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 사실 전에 저희가 이미 짜놓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환경에 맞는 .js 파일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는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로 그대로 로우 파일을 리파지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고맙게도 .csv 파일 같은 경우에도 리드미에서 저렇게 예쁘게 파싱되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시각화까지 저희는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로 시각화까지 만드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무료인데요. 이제 정적 페이지, 이제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세팅에 가셔서 이렇게 쭉 내리시게 되면 GitHub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있고, 특정 브랜치에 HTML, CSS, JS와 같은 정적 리소스로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 공짜로 이제 스태틱 페이지를 서빙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만들었던 그 .csv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차트.js로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프로 그려본 모습입니다. 일별 통계라든지 뒤쪽에 보시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적 통계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영상만 보셨을 때는 제가 차트.js 이게 지금 더 뭔가 화려해 보이고 할 텐데, 이건 사실 제가 차트.js에 좀 더 익숙하고 아직 제가 파워 BI에는 좀 익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나는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 파워 BI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만약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비개발자 동료와 함께 한다 그러면 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사실 코드로 만드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후자가 더 적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공유 드렸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애저 스택 같은 경우에는 펑션은 아마 한 달에 되게 많은 건수까지가 무료이고 이 이후로 유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무료 안에서 이 정도 토익 프로젝트 사이즈라면 그 안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DB로 쌓이는 부분이라던가 또 윈도우 환경이 없는데 파워 BI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윈도우 VM을 잠깐 빌려서라도 한번 만들어 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웹 URL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토익 프로젝트 하는데 비용까지 들여야 되나? 무조건 GitHub 써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GitHub 액션 폴리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60일 동안 리파지토리의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 액션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저는 저런 폴리시가 있는지 모르고 제 자동화 액션은 며칠이 멈춰 있었고 당연히 자동화 로직이 돌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분의 데이터가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날짜 부분을 뭐 today same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던 그 부분을 로직을 살짝 변경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주 이걸 업데이트 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GitHub 액션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을 제가 크론 탭을 정해 놓더라도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돌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아마 제가 이게 퍼블릭 리파지토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냥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제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밤 11시에 스케줄러를 돌도록 걸어 놓았는데도 이게 뭐 11시 10분, 이게 정말 최고로 느려졌을 땐 11시 30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늦게 스케줄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시간이 정확하게 돌아야 되는 배치 잡의 경우에는 GitHub 액션보다는 서버리스 펑션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버리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가장 재밌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서버리스 서비스마다 이 컴포넌트들이 마치 레고의 듀플러처럼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딱 가져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하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오늘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필요했던 부분은 그저 제가 짜놓은 로직을 시간에 맞춰서 잘 도는 배치잡 하나, 그리고 어딘가에 적재해 놓을 DB 하나, 뭐 시각화를 할 곳 하나,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됐는데, 만약 제가 VM을 하나 빌려와가지고 바닥부터 했어야 된다면 뭐 노드 깔랴, 뭐 모니터링 깔랴, 뭐 헬스 체크 하랴, 뭔가 실패했을 때 확인할 로깅을 신경 쓰랴, 정말 할 게 많았어야 됐을 텐데 그냥 저는 딱딱 가져와서 조립만 하니까 어느새 근사한 토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더라고요. 뭐 오늘 제가 한 것은 정말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펑션으로만 만들어 놓았지만 뭐 사실 펑션도 여러 가지를 섞는 것이 가능하고 GitHub 액션에서도 사실 하나의 액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액션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섞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운동한 지 100일 됐을 때, 운동한 지 500일 됐을 때 뭐 이러한 축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확장을 해서 계정 기능을 추가를 해서 뭐 웹 서비스로 경쟁 모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뭐 그냥 이 크론잡 도는 거는 서버리스 이 서버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됐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처럼 제가 다음에 확장할 거리들을 무한하게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서버리스의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서버리스도 좋지만 오늘 뭐 발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운동은 실천이 중요한 거겠죠? 지금까지 운동 결과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204일째 운동 중이고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빼먹은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날들은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칼로리도 무려 16,000칼로리, 시간은 4,000분을 넘어서 뭐 저 정도면 거의 71시간 정도 운동을 했다고 해요. 사실 하루하루의 운동은 그냥 30분에서 40분 정도쯤의 운동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쌓여서 7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도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블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뭐 개발을 잘하고 싶다, 혹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고 싶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집에서 재택을 하는 동안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고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고 싶은데 퇴근만 하게 되면 사실 소파에 눕기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체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좀 더 수월해지게 되고 멘탈이 강해지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잘 안 풀리더라도 전보다 더 끈질기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누군가한테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속으로는 아, 내가 더 센데 라는 이런 정신 승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요즘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힘이 들다라는 생각이 부쩍 드신다면 조금씩 조금씩 체력을 키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저녁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모두 화이팅해서 끝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